네,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학원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42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잡으세요. 이리저리 재지 말고 기회를 줄 때 잡으세요. 오늘은 거기 초고가 교육 상품을 만들고 파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교육 성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 상품이죠. 교육 상품을 만들고 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초고가라 그러면 얼마일까요? 100만원? 글쎄요. 100만원 하는 그냥 고가로 분류해야겠죠. 100만원보다는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가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뭐 200도 되고 300도 되고 400도 되고 500도 됩니다. 자, 이 초고가의 교육 상품을 만들고 파는 법을 배우셔야 될 텐데, 일단은 만드는 법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팔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자신이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대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러니까 구매를 갖다가 본인이 해봤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구매를 해야지 왜 판매를 제대로 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 심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거기 글쓰기나 블로그 코칭 같은 것을 받는 것을 되게 즐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새롭고 제가 모르는 관점을 들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가 쌀까요? 예, 꽤 비쌉니다. 보편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돈이 뭐 일주일 내내 배우냐? 아닙니다. 그날 하루입니다. 하루 미팅권으로만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정도 페이를 드리면은 웬만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다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또 그날 극진히 또 제가 대접을 해드리면서 온갖 노하우를 제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건 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제가 알고 싶은 로직이나 로직도 이제 거기 매번 바뀌는 로직 같은 거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불변의 로직 같은 것들 있죠. 결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았는데 바뀐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요즘에는 어때요? 말을 쓸 때 서로 간에 반말을 합니다. 근데 서로 간에 반말을 하긴 하지만 그 엄마 아빠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변한 놈들도 있겠지만 그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다 겉으로 표현했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항상 존댓말을 써야 된다 그랬고, 그죠? 엄마 아빠는 하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보면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모를 정도의 경계선이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로직이 변경된 거죠. 응? 가족끼리는 반말을 해도 된다는 로직이 현대의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흐르는 반말이라도 그래도 지켜야 되는 로직이 있고 반말이라도 지켜야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같은 거를 접하더라도 변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로직이 있습니다. 그런 로직 같은 것이 한 개라도 더 배우려고 저는 돈 투자를 많이 했고, 글쓰기 기법 같은 것도 되게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한두 가지 팁이 만약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데 글쓰기 능력은 팁에서 끝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심리 파악을 해야지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잘 팔 수 있냐? 자기가 그 정도 제품을 구매해 봤어야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개인 지도를 300만 원, 500만 원 하루에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제가 강력하게 알고 싶은 게 뭔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판매를 할 때는 뭘 이용할까요?
제가 구매할 때 그 심리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 제가 돈 주고 사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교육 상품을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뭐 20만 원대도 있고 18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또 40만 원도 있고 좀 많이 파시는 분 한 60만 원 정도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 교육비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누구는 한 달에 18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달에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60만 원짜리 교육비를 투자하는 거를 그 원장님은 해보신 겁니다. 본인이 그걸 구입해 본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는 아주 가볍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정도로 제가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고가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 생각할 때 원장님들 수준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구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팔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 심리예요? 원장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가 되면 원장님은 이런 생각하시죠. 아, 이걸 누가 사? 본인이 안 사니까. 바로 그 심리의 핵심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이 본인의 등급이 5등급이면은 5등급 정도의 심리를 가집니다. 9등급일 경우에는 9등급의 심리를 가집니다. 1등급일 경우에는 1등급의 심리를 가집니다. 1등급이 뭡니까? 현재 소득이 900만원 이상. 5등급이 뭡니까? 현재 소득이 500만원 이상. 900만원이 뭡니까? 현재 소득이 200만원 미만. 그리고 지금 나이가 45세가 넘었는데 45세를 제가 일부러 잡습니다. 45세가 넘었는데 본인의 등급이 5, 6, 7, 8, 9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들의 인생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카드빚에 허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위로를 서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동료 원장님들 보면서 너도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상대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은 제 교육생 중에 튜티님들 중에서 당장 그런 만남은 끊으십시오. 그 위로가 돈이 됩니까? 응? 쟤도 안 되고 있어. 내가 안 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어. 뭐 이런 심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끊으세요. 끊고 오로지 제 교육에만 초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마세요. 상상은 항상 부서집니다. 왜? 근거가 없잖아. 그 근거가 뭐야? 본인의 5등급 머리에서 나온 상상이 잘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제 사고방식을 흡수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체성 확인하셨나요? ISS? 하셨죠? 그리고 time 플러스 1의 사고방식을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무장하세요. 시간은 time into money and energy. 시간은 매 순간 그냥 흘러가지고 돈이 돼야 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고 그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라는 놈을 잘 써야 되죠. 인생의 문제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관계,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건강. 물론 건강이 대빵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그죠? 예외의 경우를 정하고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따라서 건강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인데 원장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는 아무리 만나도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친구 만나면 돈이 생겨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돈이 아니면 또 친구가 어떤 보험회사를 댕기거나 또 어떤 뭐 물건을 판매한다면 이 물건 좀 사줘라는 부탁을 종종 받을 겁니다. 돈이 안 생겨요. 또 갖고 오는 정보도 이상한 정보죠. 근거도 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 그게 왜 그러냐? 수준이 같으니까. 같은 수준에서 뭔가 기대를 합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에 속지 마세요. 백지장은 맞들어봤자 백지장이에요. 힘은 세지지. 근데 힘이 세진다고 해서 뭐 됩니까? 9등급
1000명이 모여가지고 수능 영어를 토론하면 정답이 나옵니까? 집단지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9등급이 수만 명 있어도 1등급 한 명이면 게임 셋입니다. 그게 이제 금메달이 은메달하고 동메달을 이기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올림픽이 가르쳐 주지 않나요?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 있으면은 다 쳐내세요. 제거하고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적어도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얘기해준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좀 멋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살라 그래요. 그럼 제 얘기를 가지고 5등급인데 주변에 있는 5등급들한테 제 의견을 물어봐요. 그럼 그 5등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5등급은 제 사고방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의견을 얘기한다고. 결국 원장님은 그 의견들 속에서 뭘 찾은 거죠? 위로를 찾은 겁니다. 위로를 찾은 다음에는 그래 맞아. 꼭 튜멘토 말대로 할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고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의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해서 뭐라 하라고 했어요. 그죠? 저하고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제 사고방식을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튜멘토 영상을 듣는 것도 좋겠죠. 들은 다음에 노트 정리를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빼먹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은 발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대로입니다. 드라마 본 거랑 똑같죠. 영화 한 편 본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학생들한테 실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학생들한테 실제 적용하고 학부모 상담한테 실제 적용하려면 꽃님반 멘토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안 듣고 아이디어 9개 만들려니까 그것도 안 만들고 다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장 돈이 뭐 생기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럼 저는 블로그 강사, 인류 강사 불러다가 코칭 받으면 그 당장 제가 돈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근데 왜 투자하죠? 뛰어나고 싶으니까. 왜 뛰어나려고 그럴까? 뛰어나야 돈을 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단순하죠. 저는 투자를 해요, 저한테. 근데 원장님들은 그 시간 투자해서 하라는 거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서 뭐만 기다리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거야. 내 인생도 언젠간 쨍하고 볕들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나름이라는 말 제 얘기 진짜 듣기 싫어요. 나름 열심히는요. 전 지구인이 열심히 산다니까. 전 지구인이. 9등급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9등급도 졸라 열심히 살아요. 공부 안 하려고 기를 쓰고 살고 있고 공부 안 하면 변명되려고 기를 쓰고 열심히 변명하고 있고 어떻게든 수업 좀 빼먹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거짓말해서 공부한 것처럼 포장하고 살까를 연구하고 산다고요. 응?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한심하죠? 그 에너지를 다 공부하는데 쏟으면 어때? 이런 생각 들었죠? 그럼 제가 원장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돈 버는 거 가르쳐주면은 돈 버는 쪽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왜 에너지를 분산시켜? 어차피 에너지는 쓴다고요. 이게 바로 이 공식이잖아.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계속 돈을 태우고 에너지를 태우라고요. 그래야지 10년 뒤, 20년 뒤 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당장도 달라지고 오늘 달라야 되고 내일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졸라 불편하지. 매일 불편합니다. 매일 불편하지 않으면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플러스 원, 한계를 느낄 때 한 개 더를 외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얻은 아이디어를 CCC를 통해 가지고 이 3M을 실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3M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에너지잖아, 에너지. 인간의 에너지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생각 에너지, 마인드 에너지고, 말 에너지, 멘트 에너지고, 행동 에너지, 무브 에너지잖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뭐라 그랬어요? 말이 중요하다.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말이 중요하다. 그죠? 관세음 보살이라는 한자를 좀 보세요. 관세음. 관자가 볼관자고 세자가 세상사자에다가 음이 소리 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게 에너지라는 거야. 응? 이해되셨습니까?
이 3M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저보다 이미 세상을 깨달으셨던 분들이 얘기해 줬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저는 공부를 해서 제가 효과를 받고 지금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권전한 거고, 그걸 갖다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CCC를 권장한 겁니다. 저는 이게 거의 제 종교입니다. 전 이걸로 돈 벌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걸로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뭘로? 3M의 에너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이걸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응? 구매력이 판매력이다. 이 심리가 뭘까? 이 뭘까는 추상적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자,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자, 데이트할 때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솔직히 저는요, 그 초미인만 사겠습니다. 왜냐면 제 기준에는 초미인만 여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초미인이 아니면은 사귀는 걸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머무르게만 했습니다. 초미인. 그럼 나는 초미남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초미남이 아니지만 전 초미인만 사귀었습니다. 그 초미인만 사귀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 초미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초미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응? 초미인의 마음을 잘 아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적절한 행동들을 엄청나게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응? 오히려 쉽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되게 순수해요. 초미인일 줄고. 응? 물론 이제 이쁜 값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저는 근데 제 마음은 뭐냐면, 이쁜 여자가 이쁜 값을 하는 것은 기본 값으로 저는 수용을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예쁘면 어떻게 컸겠어요? 유치원 때부터 이쁘다 이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컸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중학교 가도 이쁘다, 고등학교 가도 이쁘다. 고등학교 때쯤 되면 완전 여성의 미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많이 달려들겠어요. 선생님들도, 남자 선생님들도 표정이 달라. 얘만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주변의 남자들도 그런 게 다 달라. 아니겠어요? 거의 연예인급인데 초미인이면. 그럼 대학교 가면 그냥 놔두겠어요, 옆에서? 여기저기 다 대시하고 달리지. 그럼 얘는 얘는 초미인은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남자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남자한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이 정도로 끔뻑 죽어주더라, 그런 테크닉도 고도로 발달했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뭔가 대시해서 약속했을 때 얘를 부드럽게 밀어내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이 알 겁니다. 왜 많이 알아요? 얘는 온갖 남자를 갖다가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CCC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 응? 이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잘하는 거야, 얘는? 모든 남자의 심리를 아는데 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달려드는 게 귀찮어. 왜 귀찮어? 별 같지도 않고 레벨도 안 맞는 놈이 다가오는 게 얼마나 싫겠어. 응? 왜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를 얘가 만나야 돼? 뭐가 아쉬워서? 미인인데. 응? 끼잖아요. 그래서 이 초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잘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남자를 데리고 잘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미인을 제가 분류한 거는 두 타입이에요. 제가 분류한 거는 아시드 타입하고 그리고 알칼리 타입입니다. 아시드하고 알칼리인데, 아시드하고 알칼리가 뭔 뜻이냐면, 아시드는 아시잖아요. 그죠? 시큼한 거. 알칼리는 조금 칼칼한 타입 있죠. 원래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약간의 그 인간들 사회에 있는 윤리성을 좀 갖고 있으면은 알칼리로 보고요. 윤리성 자체가 없다 그러면 아시드로 제가 좀 많이 분류합니다. 조금 감이 오죠. 그러니까 남자를 데리고 놀더라도 한 남자하고 좀 진득하니 사귈 의사를 갖는 상태에서 데리고 놓으면은 알칼리로 분류를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를 데리고 노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의 수행원처럼. 그런 타입을 저는 이제 아시드로 좀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는 뭐 기본이고, 그 양다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 양다리가 아니라 뭐 세 다리 네 다리 걸치는 게 기본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이미 그 인간의 윤리의식은 넘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기본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입은 아시드로 분류하고,
알칼리는 뭐냐면 초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 가능한 여자. 응? 제가 애타게 찾아 헤맸던 여자죠. 응? 초미인이면서 알칼리를 찾으려니까 저도 완전 모험으로 했던 거죠.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맨 거죠. 다이아몬드. 응?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극히 드물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초미인인데 졸로 예뻐. 그리고 몇 마디 해보면은 알아요. 저도 왜 알아요? 초미인을 저도 졸라게 많이 대시해봤거든. 왜? 저의 기본값의 여자는 초미인만 기본값이야. 그러니까 초미인이 안 되면은 마음이 안 생겨.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초미인이다. 그럼 저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뭘 보냐면은 이걸 봐요. 아시드인지 알칼리인지. 아시드면은 이제 결정을 바로 내리죠. 아, 얘하고는 끝에까지의 관계는 친구다. 그러니까 얘랑 뭐 끝에 갈 생각이 없어. 아예 그냥 평범한 남자친구와 똑같은 그런 관점이에요. 바라보는 시선이. 알칼리다 그러면은 얘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게 제 전략이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이런 전략들이 저한테 나왔겠어요. 이걸 아니까, 해봤으니까. 그래서 원장님들끼리 초고가 교육 상품을 만들고 팔려면은 먼저 구매를 먼저 해봐야지만 안다는 거야. 저는 초미인을 구매를 해봤잖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초미인의 근거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판매라는 게 뭐냐면 초미인인데 얘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얘가 분류가 돼 있죠. 아시드인지 알칼리인지. 아시드다 그러면은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잘 놀 수 있는 남자를 저는 소개시켜 줍니다. 응? 이해됐죠? 근데 얘가 알칼리 타입이야. 응? 그러면은 진득하고 괜찮은 남자를 저도 소개시켜 줍니다. 얘가 바라는 게 뭔지 아니까. 응?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두 분류를 했는데 제가 또 아시드도 또 어떤 타입, 알칼리도 어떤 타입 제 스스로 분류해 놓은 분류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공개해 드린 이유는 그 구매해 본 인간하고 구매해 보지 않은 인간을 분류하는 마인드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등급이 5등급 이하라면 원장님은 뭘 안 해본 사람이냐면 고가 상품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상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고가 상품을 구매할 때 처음 구매할 땐 다 떨립니다. 초미인한테 처음 간다 생각해봐. 졸라게 미인이야. 응? 엄청난 미인이야. 울트라 슈퍼 미인이야. 갈라 그래봐. 안 떨리겠어요? 떨리지. 근데 맨날 보는 게 초미인이야. 안 떨려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푹푹푹 던질 수 있어요 대화도. 그래서 저는 이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엄청나게 이런 짓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을 사귀었던 경험도 다 여기서 길러졌던 능력이고, 어디서 나온 능력이죠? 이 CCC에서 나왔던 능력이죠. 거기서 길렀고, 또 일본 생활할 때나 캐나다하고 미국 생활할 때도 이 능력 때문에 많은 백인 애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던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제가 해외 나갈 당시는 동양인 취급을 완전 바닥 중에 바닥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공감이 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백인들 보면은 일단 키가 엄청 커. 키만 큰 게 아니라 체형도 좋아. 다리 길이는 뭐 저보다 엄청 길고, 그리고 얼굴도 작어. 근데 잘생겼어. 제가 나을 게 없어요. 나을 게 없어 진짜. 키 뭐 동양인 치고 좀 크다는 거는 있지. 근데 체형도 서양이랑 비교하면 볼품 없어요. 뭐 근육이 빵빵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좀 나오긴 나오는데 뭐 큐트한 수준이지.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백인들을 꼬신다? 백인 미인들이 미쳤습니까? 저 같은 널 만나게? 미쳤어요? 미쳤지. 근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밀리지. 그럼 저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아예 미인 중에서 최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엄청 미인에. 응? 엄청 미인에는 의외로 근데 백인들이 아시드가 좀 드물어요. 희한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좀 많이 느낍니다. 서양 애들이 왠지 발랑 까졌을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렇더라고 이게. 초미인이 그럴수록 알칼리 쪽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애들이. 물론 애들이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이지만은 자신의 마음에 충성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오히려 동양 여자보다 서양 여자가 낫다는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동양 여자들은 재는 게 많어. 이것저것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러니까 좀 귀찮아 이런 게.
근데 서양 애들은 확실하거든. 자신의 마인드를 보거든. 마인드에서 좋다 안 좋다가 확실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조율이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경제력을 문제 삼지 않고 이런 거 문제 안 삼다고. 그게 동양인들한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동양인들 지금 이 중에 듣고 있는 분 중에 젊은 남자 선생님 있으면은 한국에서 와이프를 찾지 말고 백인들 중에서 고르세요. 왜 백인이냐? 한국이 다인종 사회가 되잖아요. 그 다인종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 색깔로 차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그리고 또 체격도 생각해야죠. 일본 애들 작아요. 그리고 베트남 애들 피부 좀 까무잡잡하고 하얀 애들 있지만 키 작아. 유전자가 작아요. 어? 작으니까 안 좋다고. 굳이 동양인 중에 찾는다면 몽골 쪽. 몽골이 체격이 좀 좋죠. 그쪽이 피가 북방 쪽이라서 백인들이랑 많이 섞였잖아. 응? 섞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남미 쪽 애들도 괜찮아. 백인들. 그리고 모로코도 괜찮고. 터키도 거기 백인 계열 애들 괜찮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대의 후손이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차별 안 받고. 차별은 인간들이 모이면 항상 차별이 생겨. 지금 미국을 보세요. 차별이 없나? 차별 있잖아.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제가 무슨 인종차별주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본능적인 거잖아. 금발의 푸른 눈은 차별을 안 받아봤다니까. 금발의 푸른 눈이 인종차별 당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인종차별하면 다 똑같아. 흑인 아니면 동양인이라니까. 그 한반도에는 인종이 지금 변하는 타이밍인데, 응? 이 변하는 타이밍에 결혼을 누구랑 해야겠어요? 유전자가 조금 뛰어나서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게 유전자를 만들어 주세요. 응? 자, 그러려면 뭘 해봐야 돼요? CCC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어? CCC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돼? 이 능력이 생겨요. 그럼 CCC 하는 것 중에 구매력도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고가 상품을 구매해봐야지 판매 심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제품을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교육상품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또 교육상품의 그 스페셜 니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페셜 니즈를 잘 인식을 못해요. 스페셜 니즈는 굉장히 첨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정도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 뾰족이에요. 울트라 슈퍼 뾰족. 그러니까 뾰족이 졸라게 뾰족해야 돼요. 엄청 뾰족. 뭐 손만 대면 막 손가락에 절단되고 뭐.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려면 사시미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사시미보다 더 날카로운 사시미보다 더 날카로운 것. 이게 이제 스페셜 니즈예요. 사시미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 응? 그런 니즈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사봐야지 안 되니까. 저는 블로그에서 어떤 니즈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 줄게. 그건 블로그에서 저거 못하잖아. 저품질 블로그를 회복해가지고 고품질로 바꾸는 방법 아세요? 블로그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뜰 거고 또 그걸 알고 있다고 떠드는 유튜브 강사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안다고 떠드는 순간 그 로직은 바뀝니다. 그 로직은 네이버 측에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로직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써먹어야 되는 거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했을 때는 그 로직이 바뀌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파냐? 이 로직 파는데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팔죠. 그죠?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처리만 해줍니다. 처리만 해줍니다. 그 로직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안 알려주냐? 그거 배운 사람이 그거 배워가지고 이상한 짓 할 거 아니야. 말로는 안 한다 그래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특허권이 있어. 그럼 제가 라이센스를 주겠죠. 그럼 퍼지는 게 제한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알려만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완전히 그 로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식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팔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고가 교육 상품의 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방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걸로 해줄게요. 과외. 그대가 뭐 1인 영어학원이니까 운영이 안 되면 영어 과외도 하겠죠. 그럼 되게 이제 4, 50만 원 정도 받죠. 어떤 사람은 4, 5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영어 실력에 차이가 있을까? 영어 실력에 차이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다들 광고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영어를 가르친다. 자기만 제대로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졸라 많아요. 그럼 그대가 영어를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하고 애플하고 계약서를 만드는데 그 계약서를 쓸 수 있냐고. 이 대답에 예가 나오면 당신은 영어를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대답에 예가 아니고 노라고 나왔다면 영어 실력 부족자입니다. 나는 쓸 수 있냐? 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사기죠, 사기.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핵심 능력이 영어 계약서예요. 수능 영어를 배우는 것의 끝점은 영어 계약서라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계약서예요. 아닙니까? 말은 실수해도 넘어가요. 계약서 틀리면 그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스페셜 니즈라는 거는 스페셜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 고액 상품을 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영어 강사가 1000만 원을 올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확실한 성적을 올린다는 거죠. 원장님들처럼 사기쳐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 원장님들은 성적 올린다고만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잖아. 애들 탓하지 말고. 원장님들은 다 사기쳐서 본다고. 언제부터 사기가 안 나오냐면 영어 과외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기가 거의 사라집니다. 실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100만 원이 갖는 위험 때문에 교육생들은 초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딱 얘기 들으니까 우리 학원도 교육비 올려야겠다. 초집중하겠지? 그럼 애들이 다 나가죠. 그 애들은 왜 나갈까? 그 애들도 성적을 올리러 온 애들이 아니에요. 성적이 올리는 것처럼 나도 뭔가를 했다. 티내고 싶어하는 애들이 온 겁니다. 또 엄마들도 어떤 엄마들이죠? 너의 성적을 올리는데 엄마가 돈을 투자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엄마가 왔을 뿐입니다. 진짜 성적을 올리고 싶은 분은 솔직히 학원을 왜 보냅니까? 또 20만원짜리 PT? 그런 걸 왜 시킵니까? 20만원짜리 PT를 보내는 거나 학원을 보내는 거나 무슨 놈의 차이가 있다고. 그럼 누가 돈 쓰는 걸 보면 돼요? 부자들이 돈 쓰는 거 보죠. 부자들이 애들 왜 학원에 보냅니까? 간단한 거 시킬 때, 애들이 가고 싶을 때 할 때. 그러나 대부분은 어디를 보냅니까? 개인 레슨 시킵니다. 초고가. 초고가에 최고 선생님 불러다가 하지.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블로그 일반 강의 가는데 가서 안 앉아 있어야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랑 제가 동급이 되는 거잖아. 완오브댐이잖아. 완오브댐은 스페셜하게 될 수가 없다니까. 응? 완오브댐이 안 되기 위해서는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죠. 그럼 이 선생님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리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보장이 되는 거야? 개인 시간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언제 어느 때 학생이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비를 1000만원씩 냈는데 애가 새벽에 내일 수행평가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그게 다 포함된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표에도 항상 우선순위에 넘버 1에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러라고 돼 있는 거야 이게 1000만원이. 시간표를 얘가 막 불규칙하게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지. 1000만원이니까. 원장님들이 교육생들이 시간표를 맘대로 바꿀 때 짜증이 나는 이유가 교육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걔가 1000만원 내고 그때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뭐 개인 레슨 다 하지. 새벽에 전화하면 다 답변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학생이 이런 학생이면 어떡할 거예요?
외고를 댕기는데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현지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댕길 계획이 있어. 그 현지 고등학교를 6개월이 마친 다음에 바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해 준다면 소 스페셜하죠. 그런 니즈 있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응? 현지 고등학교 생활한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영어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근데 가서 현재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대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선생님 그 능력 있어요? 이 스페셜 니즈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못 보는 거야. 응? 그 일반적으로 수능을 가리킨다, 내신을 가리킨다. 거기서 스페셜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동네에 있는 일반 중학교를 가리켜가지고 스페셜 니즈가 나오냐고. 안 나오죠. 많이 받아야 3, 40이야. 응? 근데 본인은 스페셜하다 생각하지. 근데 일반 중학교 일반고를 댕긴다는 것부터가 이미 뭐예요? 스페셜 니즈가 없는 애들이에요. 평범한 애들이야. 평범한 애들인데 망상을 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성공 못합니다. 왜? 스페셜 니즈가 없는 애들이니까. 스페셜 니즈가 있는 사람만 성공하죠. 그죠? 그런 사람만 고액을 찾아요. 그럼 원장님이 개발할 게 뭐죠? 스페셜 니즈를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죠. 스페셜 니즈를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케팅 원칙이랑 똑같습니다. 마케팅 원칙 중에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세 개만 알면 게임 셋이에요, 사실. 나머지는 더 필요 없어요.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1위 하는 겁니다. 1위. 원장님이 영어 파트에서 랭킹 1위야.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는 누가 1위죠? 현재? 김기훈 선생님인가? 김기훈 선생님이 1위잖아. 1위니까 다 먹는 거야. 응? 근데 수능의 절대적인 강자 김기훈 선생님이 있는데 똑같이 김기훈 선생님 강의를 한다. 김기훈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김기훈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도 불가능하죠. 이미 김기훈 선생님이 인지도 하고 그리고 각종 교재하고 메가스터디 때부터 쌓아올린 그것들이 스토리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 또 거쳐간 엄청난 수강생들이 있는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는 거야. 이미 게임 세대야. 그리고 김기훈 선생님은 어떤 거야? 이름 하나만으로 이미 끝내준 거잖아. 이름 하나로 이미 끝났어. 이름 하나로.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싸울 게 뭐냐면 초저가입니다. 좀 말하면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를 찔끔찔끔 하시는 분이 있어. 인근 학원에서 인근 학원에서 뭐 30만 원 받으니까 자기는 28만 원에서 경쟁력이 있다 생각해. 그 2만 원 때문에 옮길 것 같아요? 안 옮겨요. 가성비로 경쟁하려면 인근 학원이 30만 원이면 당신은 3만 원 때려야 돼. 그럼 와. 응? 그럼 온다고. 그 가격만으로도 온다고. 그 정도 못하지. 따라서 1인 영어학원 하면서 1위하고 가성비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불가능해. 응? 불가능해. 근데 세 번째 전략이 하나 더 있죠. 세 번째가 뭐야? 강점 강화야. 이 강점 강화라는 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나는 독해가 강해 뭐 이런 거 하죠. 저희는 문법을 잘해요. 저희는 내신을 잘해요. 그게 강점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내신 잘한다고 얘기한 학원이 동네에 몇 개예요. 엄청 많아요. 문법 잘한다는 학원은 엄청 많지. 독해 잘한다는 학원도 엄청 많지. 저희는 직독직해를 잘해요. 직독직해? 직독직해는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근데도 제가 직독직해 1위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넘치기 때문고 대중들이 과연 내가 직독직해 1위를 외칠 때 나의 헛소리로 받아들이지 그걸 갖다가 진정성 있게 받아줄까? 진정성 있는 건 대중은 관심이 없어요. 응? 인식의 차에서 원장님이 개길건이 3번이야. 3번을 갖다가 잡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응? 독특한 거. 독특. 자신만의 독특한 거. 응? 그죠? 유일한 원칙. 유일한 거. 유일한 거는 1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업계 1위하고는 다르죠. 유일한 거는 그대 자신이겠죠. 응? 근데 이 강점 강화라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스페셜 니즈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스페셜 니즈가 있을 때 초고가 교육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제 구매를 먼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가 상품을 구매해보지 않은 자는 결코 고가 상품을 팔 수가 없다.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5등급 이하는 고가 상품을 구입해 본 거는 기껏해야 집입니다. 집. 집은 의식주에 들어가는 거죠. 의식주에 들어가는 건 필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상품 구매한 게 의식주 중에 뭐밖에 없어요?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니즈라는 건 의식주를 빼야 된다니까. 의식주를 뺀 상태에서 초고가 상품을 구입한 게 있냐 물어보면 다 자동차죠. 자동차밖에 없어. 응? 근데 자동차도 필수품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필수품이잖아. 그러니까 필수품을 제외하고 스페셜 니즈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지. 없대니까. 해봤어요? 저처럼 그 블로그 하나 배우는데 개인 선생님 불러가지고 300만 500만 제가 선생님 한 명만 불렀을 것 같아. 다른 선생님 부를 때도 또 그렇게 했겠죠. 글쓰기도 그렇게 했겠죠. 응? 제가 왜 유명 작가님들이랑 교류를 하는데 일부러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응? 그분들이 다 개인 레슨 안 하는 분들을 알고 계실 건데 전 개인 레슨 받았거든. 대화도 많이 했고. 응? 어떻게 받았겠어요 제가. 똑같죠. 개인 레슨을 신청하죠. 하루 미팅만 잡아갖고 교육비까지 제가 알아서 납부하고 배우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도 제 능력을 지금까지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투자한 거죠? 저는 저한테 투자했어요. 왜냐? 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물론 부동산 가치이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차는 말 그대로 진짜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돈도 날려먹고 가치도 상실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죠.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죽어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속에 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놓은 지식체계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응? 그 영혼이 만약에 종교의 주장대로 다시 한번 순회를 한다면 그 지식은 저의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좀 더 뛰어난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내버려 두고 현실 영역으로만 봐도 지식을 넣으면은 그 지식이 자라나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원장님들의 영어 지식이잖아. 영어 배워가지고 거기서 살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골국물 아닙니까? 영어라는 지식 하나 배워가지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거 아니야. 그 우려먹는 거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뭔가가 그냥 우려먹는 걸 갖다가 A 그릇에 담냐 B 그릇에 담냐 C 그릇에 담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려면 어떻게 돼? 이 스페셜 니즈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스페셜 니즈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를 알아야 돼. 부자를. 응? 부잣집 애들은 어떤 걸 원하나. 그게 뭐야? 제품을 사봤어야지 안 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래서 튜터리 너의 상품을 구매하라. 그 뜻으로 또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5등급 이하는 그 뭔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튜멘토한테 설득당해서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안 되는데 나는 튜멘토의 저런 유혹에 대해서 참아야 될 거야. 뭐 이런 이상상한다니까.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제가 잃을 게 맞나요? 원장님이 잃을 게 맞나요? 그 제가 줄 게 맞나요? 원장님이 저한테 줄 게 맞나요? 답이 나와버렸죠. 전 이미 부자야. 응? 지식도 부자고 실질적으로도 원장님보다 갑절은 더 확보하고 있을걸요? 전 갑절이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해주는 이 내용은 얼마짜리 같아요? 마케팅을 알고 있거나 이런 분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 걸 가르쳐주고 있는가. 응? 책을 통해 가지고 부분 내용이 나오겠죠. 뭐 판매력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심리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 니즈라는 말도 나오고 마케팅이란 말도 나오고 뭐 1위, 2위, 3위 뭐 이런 거 다 나오겠죠. 용어는 나오겠지. 제가 얘기하는 건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일맥상통하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인사이트입니다. 그 인사이트를 얻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짤막한 40분 남짓한 시간에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해주는데 원장님은 제 인생이 들어가 있는 얘기를 듣고 얼만큼이나 이걸 들을 거예요. 한 번 듣고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5등급 미만으로 살다가 뒤질 때도 5등급 미만에 살다가 친구들 만나서 인생은 답이 없어 이딴 개소리나 하는 겁니다. 인생에 왜 답이 없어? 답이 있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대만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답을 알려주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대의
돌대가리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마케팅 3개 원칙만 기억해 가지고도 본인의 교육 상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육 상품 만들려니까 또 이상한 거 만들죠. 좀 그럴듯한 걸 만들어 보세요. 스페셜 니즈에 부합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진짜 상승하고 싶으면은 정식으로 교육 컨설팅을 신청해 가지고 받으시고,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초고가로 1대1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럼 그거 받은 것만치 10배, 100배 이상의 돈을 벌 겁니다. 그렇게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꼭 반복해서 습득하시길 기대합니다.